보통 예상하기로 뭐 경제라든지 저출산, 무슨 뭐 AI 뭐 이런 거 하기 좋아하거든요. 빅 이슈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제 재창당하면서 내세우신 1번 기본 정책이 기본소득입니다. 네, 기억나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트렌디한 걸 좀 찾아서 나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언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자유를 많이 얘기했지만은 퇴색한 자유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저는 언론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1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원들의 임명 동의제. 예,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완전히 이거는 정반대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많은 언론사에서 음. 그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 같은 주요 보직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노사 간의 단체 협약으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또 하는 곳이 SBS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뭐 아주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법제화해서 이제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네. 저는 이것의 장단점을 다 알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공영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권력자가 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문화 있어가지고 예. 비토권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법률안 거문권 쓰면서 매번 자기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데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거꾸로 그 방송 노동자들이 네. 본인들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거부권 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왜 외부 진행자를 내부 인력으로 돌려야 된다고 주장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으나 이해 충돌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KBS에 대한 얘기였고요. 왜냐하면은 그 수신료 문제 있어가지고 네. 수신료보다는 수신료가 사실 간접세 형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소득과 관계없이 집에 전기를 쓰면 무조건 2,500원씩 받아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세 지원이 사회적 정의에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원래 수신료 받아가면은 지금 한 6% 수수료 떼거든요. 아, 그런가요? 6.3% 정도 한전에서 징수수수료 수수료가 떼갑니다. 그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분리징수가 되게 되면은 더 네. 떼갑니다. 예. 예, 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뭐 2,500원 받아가지고 거의 한 500원, 1,000원을 수수료로 쓸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세 지원을 바꿔서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네. 대신 조세 지원이 왜 좋으냐면요. 지금 이제 과방위 같은 곳에서 국회에서 과방위 같은 곳에서 KBS의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은 KBS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국민의 조세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출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것도 국민에게 가는 실제적인 이익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그리고 수신료 때문에 그 수신료 아니 그 조세 지원하기 때문에 내부 진행자 쓰는 것도 좀 아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그 논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총선 지난 다음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 다음엔 거부권을 못 쓸 정도의 의석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당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최종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며칠 만에 결정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정해둔 당명들이 몇 개 있었고 국민 공모도 할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이 이미 많이 퍼져가지고 좀 당원들의 애착이 큽니다.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예. 천하람 허은하 창당준비위원장은 개혁신당 명칭에 애착이 크고요. 예, 저는 그냥 약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창당준비위원장이 셉니까? 정강정책위원장이 셉니까? 근데 뭐 저는 요즘 들어서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예. 창당준비위원장이 좋다는데 그냥 그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근데 왜 창당준비위원장 왜 안 맡으셨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를 하면요.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튀어나가는 관성을 좀 억제해야 됩니다. 예. 예, 이게 하고제비 본성 같은 건데 네. 경상도 말로. 네. 근데 이 하고제비 본성 같은 걸 버리지 않으면은 사람이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요. 천하람 위원장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당의 어떤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이준석의 후배 같은 역할만 하면은 신이 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 저는 빠질 때는 확실히 뒤로 빠지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비염 있으세요? 심합니다. 예, 좀 잠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1호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네. 지금 당원은 몇 명까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까? 어제 새벽 사이에 이제 오늘 새벽 사이에 4만 5천 명 돌파했습니다. 4만 5천. 예. 네. 지금 애당초 목표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근데 애당초 목표치에 비하면. 저희는 뭐 처음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만 정도 예상했는데 아직 일주일이 안 되었는데 한 4만 5천. 일주일 네. 사이에 한 5만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고무적입니다. 그럼 지금 당원 기준으로 조금만 있으면 아마 오늘 내일 지나면은 정의당을 넘어설 겁니다. 예, 예. 그래요? 예. 그 당원 말고 예. 현역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역 의원들은 아주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에서 공천 파동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움직일 사람들이 많다. 예.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개개인들도 만약에 움직임을 결심한 사람들도 전 있다 봅니다. 그런데 명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 혼자 뛰어내리는 걸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펭귄이 같이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는 분도 있고 그건 개개인의 니즈에 좀 맞춰야죠. 저번에 그 천하람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영남권 중진 의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좀 언제 움직이신대요? 그분이 가장 무거운 펭귄이기 때문에 가장 퍼스트 펭귄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S 의원 맞습니까? 저는 절대 여기도 어디도 이제 그 NCND입니다. NCND. 예. 보통 NCND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뜻인데 긍정으로 다들 받아들이던데. 사람 이름 찍어서 얘기하는 거에 제가 한 번도 반응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하다못해 그 천하용인 안 온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때도 네, 전 네.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튼 NCND인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NCND입니다. 모든 것은. 근데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신선도 입장에서는 예.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이 돼가지고 내지 적격성 심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그때 이동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그림은 좋은 그림 아닙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명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신선도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공천이라는 것이 꼭 뭐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하. 오히려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만약 배제시키게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명분 면에서 더 강하게 됩니다. 오히려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 대해서 더 각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섣불리 움직이게 되면요. 네. 너 두려워서 도망가지 프레임이 오히려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언론이 쓰는 이삭 죽기 뭐 이렇게까지는 뭐 저기 비춰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쭉정이가 아니라 이삭이면 무조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쭉정이 죽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네. 이삭 알곡은 무조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현역 의원 김웅 의원은 지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예, 예. 개혁신당으로 안 간대요? 얘기 안 나눠보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보다 김웅 의원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김웅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김웅 의원이 왜 그런 판단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요? 그걸 김웅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잘 물어보면- 안다면서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남의 말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 개혁신당에서는 김웅 의원을 영입을 못 하고 있습니까?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이 지금 어제 김웅 의원이 그래서 탈당이래 그 불출마 기자회견하면서 묘한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이제 임계점이 있는 겁니다. 임계점? 예, 그래가지고 이 당이 더더욱 극우화되면은 나도 여기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 말은 뭐 김웅 의원 포함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실 임계점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김웅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을 보면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고 최수건 상병 어떤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했잖아요. 네. 그게 그 이준석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주된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인식이나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거의 같은데 그럼 함께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두 지점에 분노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이제 강한 뭐 연대 매개체로 찾는 거는 너무 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최수근 상병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나 홍범장 흉상 이정은 여론조사 때려봐도 굉장히 부정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지점이긴 하나 그럼 혹시 이견이 좀 혹시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이견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아마 김웅 의원이 문제의식은 공유한다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론에 좀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김웅 의원은 불출마 후에 뭘 어떻게 본인 지금 좌표 설정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면 불러서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안 나오실 나오니까. 겁니다. 예, 그래요? 나오실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신 적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 뭔가를 뭐 정반합을 맞춰가는 과정을 하기에는 네. 뭐 사실 원래 정상적인 총선 시즌에는 1월 20일경부터 공천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열흘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과연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세력이 창당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어떤 대화의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부터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저는 그냥 뭐 말씀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요. 아니 좀 정리 좀 하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여기에다가 이제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또 뭐 신당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세력과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철저하게 우리 그 당원들 개혁신당 당원들로 가입하신 분들의 그런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하죠. 이익이라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여기 모인 게 결국에는 개혁을 통해 가지고 예. 정치권을 일신하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가치들을 정치권에 띄어 올리고 싶은 건데 네. 덩어리만 커진다고 그게 가능한가요? 어제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도 광주에 가서 이제 사실 이낙연 대표 측과 하는 토론회에서 가치 없는 연대는 우리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이랑 뭐 상의하진 않았지만은 저랑 뜻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개혁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개혁이냐 정치 개혁이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대의 어떤 폭과 이런 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보수 개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치 개혁에서 아예 이제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보수의 가치에 기반했다 보지 않기 때문에 보수 경쟁은 사실상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솔직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구하려고 하는 지지층은 저는 절대 접근도 하기 어려운 지지층입니다. 막 부정선거를 좋아해야 되고 막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도돼 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른바 과거 태극기 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 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음모론적인 측면까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덩어리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혹시 이상민 의원하고도 얘기 많이 나누셨나요? 솔직히 한 3주 전에 얘기를 대면해서 했던 것 같아요. 3주 전 대화의 버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예, 그리고 그때 아마 이낙연 총리의 빠른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셨던 것에 대한 약간 평가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 이낙연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내려놨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음. 지금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개혁신당이 선택이 안 된 데에 대한 서로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면 아쉬움은 없습니까? 저는 별로 아쉬움은 네. 제가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3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적극적인 접촉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 별로 영입 노력도 없었다.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이상민 의원이 뭘 지향하시나 알겠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나중에 혹시 모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성급하게 이상민 의원님의 생각대로 가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악하신 이상민 의원의 생각이 뭔데요? 그것도 이상민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말을 자꾸 옮기고 다니는 것처럼 돼버리면은 예. 아니 저랑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 그래서, 상대적이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오선 의원으로서의 그 국회의장 꿈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셨습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건 아니었고. 그건 언론에 와전된 거다라고 이해하셨고 예. 오선 의원으로서 좀 이제 마지막 팽고니까 신중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행보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그럼 그런 거 왜 자꾸 점수 주라고 하고 그러십니까? 그래야 그 뉴스를 많이 들어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나중에 또 제목이 그거로만 나갑니다. 한동훈 몇 점 이런 거로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어둔 이념의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은 또 갇혀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5.18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왜곡된 인식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뭐 정치는 잘했다라는 얘기. 그건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대선 과정에서 네, 한 건데. 근데 5.18 기념식도 또 대통령 된 다음에 또 소속 의원 전원 끌고 가시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역사적 어떤 논쟁이 있어가지고는 대부분 다 보수 강성 보수의 관점을 가져가셨어요. 대표적인 게 4.3 같은 것들 그리고 여순 사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딱 거기까지만 갈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한편에서는 통합 행보라는 것도 딱 거기까지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하는 인사들과는 대화 가능.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과는 대화 불가능. 그러면 그러니까 최종 인사권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영입 인사라고 발표되는 분들, 이분들 한동훈 위원장 오기 전에 영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뭐 일정 바쁘게 하겠지만은 인재 영입이나 아니면 공천 같은 곳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천은 용산에서 지금 사실상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요.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니면 더 심각하죠. 그래. 아니면 비선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그 인재 영입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 의원과 지금 공동으로 맡기로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그 이유를 어떻게 읽으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영입해온 사람은 그냥 본인 이름을 발표하는 건데 이철규 위원장이 영입했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이제 주도적으로 영입하는 모양새는 뭔가 띄어야 되지만 실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공천권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행사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은 이유는 결국에는 용산발 인재들이 영입 인재로 한동훈 위원장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 이게 왜냐면요. 지역구에 지금 경선을 한다고 하거나 공천 경쟁한다 했을 때 용산발 인사들의 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 그 1등급 한우 뭐 이런 거 붙여주려고 그러면은 인재영입 몇 호 이런 거 붙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마 하기 위해 가지고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겸임한 거 아닐까.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좀 위촉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분 모르고요. 천하람 위원장 은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그 말을 자꾸 옮기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옮기지 않을 거면 얘기를 꺼내지 마시든지. 제가 근데 천하람 위원장의 말을 듣고 그 대충 생각하기로는 이분이 정치를 아주 잘 속속하게 이해하고 정무적인 판단들을 막 제대로 하진 않겠구나.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도 전문적 판단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용산에 갇혀 있는 인물이고 그러면 결론은 결국은 사실상 공천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용산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용산도 사실 정무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뭔데요? 굉장히 투박한 그냥 그 공천의 현장이 벌어질 것이다. 투박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너 나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게 탈락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반발을 자초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당이 원래 공천을 하면은 공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자리를 준다든지. 나중에 뭐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는 신뢰가 없고 두 번째로는 고도의 정무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자리나 아니면 역할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출마시켜야 되는 거는 100명인데 예를 들어 자리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분명히 사고 납니다. 어딘가는 뒤통수를 쳐야 되고 근데 이게 고도의 정무적인 행동인데 이런 걸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출마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그 의원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김무성 대표가 영도 나가시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금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좀 출마한다고 보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 왜 출마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내로 다시 진입해서 뭔가 본인이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예. 사실 탄핵 이후부터 거의 한 6년 가까이, 7년 가까이 예. 그냥 불명예스러운 상태로 계속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선 그 자체가 명예회복인 상태가 된 겁니다. 아, 그 자체가 예, 예. 만약에 원내신임보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본인을 따르던 계파의 무리가 다 사실 사라진 상태에서 의원이 되신다 한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뭐 영향력 있는 당내 예전만큼의 정부 조정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김건희 리스크 6글자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런 견해에는 동의를 하세요? 뭐 동의를 하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지거나 많은 것이 관리될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근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면 뭘 더 강구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어떤 제2부속실이라는 건 결국 영부인의 일정과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협력 조직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김건희 여사가 그럼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 안에는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 특별감찰관.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불편할 만한 권한을 야당에게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좀 풀어주신다. 저는 특별감찰관제도 지금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임명이 안 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자고 해야 됩니다. 아, 여야 합의가 아니라. 예, 야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을 아니 임명하고. 근데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을 임명하면은 특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좀 식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원래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건 감사원입니다. 네. 감사원장 정도를 야당 추천으로 임명해 보겠다. 어허. 그러면 이거는 아마 야당이 바꿔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거예요. 감사원장을. 그런데 안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치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 특검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거부권 행사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저는 이 리스크가 뭐 좀 장기화될 것이 지금 공천 이후에 낙천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해가지고 공천 절차를 지금 1월 말에 시작 안 하고 2월 중순에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제 뭐 그런 보도 특히 영남에. 네. 예.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공천 자체가 난장판인 겁니다. 오히려 그게 청선에 더 악영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 안심번호 공천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경선 같은 거 하려 그러면요, 한 15일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2월 15일부터 준비해서 공고 내고 막 이렇게 했으면요, 그 경선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30초 남았는데 예.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예. 개혁신당에 합류 안 합니까? 뭐 계속 저는 살피고 있지만은 예. 제가 땡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밀칠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 아직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시는 그렇게 거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